때로는 꼼꼼하게 해석해야 될, 어찌 보면 번역과 같은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오는 정보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울 때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전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이거에 관한 실험을 설명하는 내용이 따르면 빠르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묘사는, 어떤 실험 묘사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문장을 보자마자 스스로 그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에요. 영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또는 문화, 그 생각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같은 것을 교류한다가 더 맞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단어를 암기해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reading. 자, 이 단어가 우리말로 독해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reading이라는 의미 자체는 읽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point of reading은 뭘까요? 그럼 zero reading은 뭘까요? 그러면 영독해. 이건 뭐죠? 손가락을 지침하면서 있는 거니까 지침 독해입니까?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reading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문화, 그 생각이 단어 하나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저는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독해를 준비하거나 리스닝이나 회화를 준비하는 분들이 단어장을 갖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영어의 근본적인 이해를 못한, 뭘 이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so reading, little, reading little. 이거는 바늘 실이죠. 바늘 침이죠. 이건 뭘까요? 뜨개질 little, 바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꼬매는 거죠. 꼬매는 바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봤고, 철로 돼 있거나 뭐 철인지 스테인리스인지 모르겠으나 뭐 스테인리스 이런 금속 메탈류란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딩 니들에서 뒤에 나오거든요. 리딩 니들 좀 헷갈렸어요. 저 또한. 이유는 제 어머님이 뜨개질 할 때 쓰는 바늘은 분명 나무였어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이게 리딩 니들 할 때 나무가 떠올랐어요. 저는. 뜨개질 바늘이 나무로 된 것과 금속으로 된 것과 플라스틱이 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이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서 중간에 자꾸 헷갈렸어요. 왜? 이유는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무가 불에 태우면 탑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늘어나면 금속이고 타면은 나무죠. 근데 늘어난다는 것이 내용이 나와요. 그럼 늘어난다? 왜 늘어나지?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미권 사람들은 메탈로 된, 다시 말하면 메탈로 된 뜨개질 바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서 이해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영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단어의 암기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끝은 그들의 우리의 문화의 공유인 거예요. 공유가 되면 될수록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더 빨리 해석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단어 갖고 문법 갖고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함으로써 더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하나 어란 말과 덜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더와 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는 처음 나왔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당신 모르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처음. 반면 더가 나온 경우는 앞에 나왔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나 여러 가지 경우 수는 있어요. 하여튼 어는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들어갑니다. Stick a sewing needle through a straw about a third of a way from a end. 자, 뭔가 고정시킨다 그래요. 바늘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뜨개질 바늘 말고 뭐라고 하죠? 옷을 꿰매는 바늘이라 할게요. 그냥 스윙 니들 그게 맞겠죠? 자,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어요. 이 바늘을 스트로 하면 볏짚 같은 거 됩니다. 볏짚을 통과시킨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스트로, 그리고 빨대죠? 빨대 같은 거를 통과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자, 이것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스트로를 통과시켜서 3분의 2 정도로 합니다. 끝에서. 그러니까 끝에서 3분의 2 정도, 이 정도에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바늘을.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 이게 볏짚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빨대라는 걸 요만한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냥 단어를 가지고 볏짚, 우리가 알고 있는 볏짚이라고 암기하셨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볏짚에 어떻게 이거를 고정시켜서 하는 것인가 라고요. 그럼 빨대로 가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므로 영어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어의 조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Place a meter on the top of one of the wooden blocks.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먼저 읽어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매번 답변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영어로 해석해라. 해석하려고 들지 마라 하니까 야 니도 해석하고 있잖아 한글로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글로 바꿔서 해석해 주는 건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강사고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는 분이고 배우는 분들은 구태여 누구한테 알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읽고 이해하면 되고 그렇죠? 이해가 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전달해야 되니까 한글로 바꾸는 번역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한 대로 스웨잉 니들도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걸 말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게 꿰매는 바늘이라고 제가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구태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말꼬리 잡는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 이제 그냥 제가 이거는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글로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하여튼 거울을요 어디 위에다가 나무로 된 블럭 중에 하나에도 올려놓으래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블럭이 있고 거울을 여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젠 The lay of leading needle across the two wooden blocks. 근데 이 유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건지 이렇게 올려놓은 건지는 얘기하지 않았죠. 세워서 올려놓는 건지 아니 눕혀서 올려놓은 건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울을 올려놓을 땐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집돼서 전달을 해요. 그러므로 독특한 사고를 하는 분들은 대화가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럼 물론 가다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하여튼 리딩 니드를 바느질 하는 거 말고 그거 뭐죠? 아 자꾸 말을 바꾸기 힘드네요. 긴 거 바느질 바늘 말고 뜨개질 바늘. 아 힘들군요. 하여튼 뜨개질 바늘을 두 나무 사이에 내가 가로질러서 놓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뜨개질 바늘을 두 사이에 넣어라. 그림 좀 그리면서 해볼게요. 자, 블럭이 두 개가 있고 나무 블럭 여기까지 갔죠? 이 뜨개질 바늘을 두 블럭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한 블럭 위에는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까 올려놓으라고 했으니까 유리가 있습니다. 미러가 있어요. Place the sewing needle holding thread between the mirror and the free end of the knitting needle. 결국에 이 바느질하는 그런 니들 바늘을
holding straw, 스트로, 우리가 빨대를 잡고 있죠. 쥐고 있는 이것을 어디에 놓으라고요? 거울과 그리고 이 니들 리딩, 요거 뜨개질 바늘, 그의 끝이 지금 프리 엔딩이라 말은 끝이 자유롭다는 얘기죠. 자유로운 끝에 여기에다가 거울과 요거 보이십니까? 이거 사이에 놓아라. 그럼 뭐겠어요? 이게 리딩 니들이에요. 이게 우든 블럭입니다. 여기에 미러가 있죠. 요 사이에 뭘 넣으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바늘을 놓으라는 얘기죠. 요걸 잡고 있는, 스트로를 잡고 있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로는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서 있겠죠? 이게 스트로예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 구조 떠오르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실험 과정이니까. Make a paper scale. 종이 천칭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어떤 천칭 1, 2, 3, 4, 5 이렇게 우리가 천칭은 이거 떠오르죠? 저울 같은 거. 저울 요거. 그리고 attach 그것을 wall of wooden.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죠. wooden board. wooden 보드가 또 있나 봐요. 뒤에 놔둘게요. 뒤에 wooden 보드를 놔두고 여기다가 붙이라는 거잖아요. attach it. 이 종이로 된 것을 붙여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 붙였어요. 종이를. 뭐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how the position of straw pointer. 이게 바로 스트로 덜 한번 나왔죠? 그 스트로 포인트를. 스트로에 포인터가 있겠죠. 여기 포인터 끝 부분. 이 포인터의 포지션을 보여주겠죠. 1, 2, 3, 4. 그리고 arrange the straw so that its long and position points straight up at the zero reading. 이거를 0 읽기, 0 독해라고 해석하면 틀린 거죠. 그렇게 문맥상 나올 리가 없죠.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0 독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arrange the straw. 그 스트로를 정돈을 시키는데 그 긴 끝이 이게 3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긴 끝이 포인터가 straight up 직선이 되게끔 세운다는 얘기죠. 제가 그럼 제대로 그랬죠. 세워둬요. 그게 zero reading. 이게 뭐겠습니까? 이 순간 아셔야 돼요. zero reading은 뭘까요? 0이라고 읽혀지는 겁니다. 0이라고 읽혀지는. 다시 한번 지울게요.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0이라고 읽혀지는 부분.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3분의 1 지역에 꼽아놨고요. 여기가 0이란 얘기예요. 됐죠? 스트레이트니까 up, 직선으로 세우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운 상태예요. 이게 0이라 읽혀지는 부분이에요.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place 3 candles in the line on the baking tray so that they are directly under the kneading needle. 3개의 초를 일직선으로 베이킹 트레이, 우리가 이제 쟁반 같은 거죠. 굽는 쟁반, 철로 된 그 쟁반 위에다가 올려놓으래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니딩 니들 밑에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니딩 니들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바늘이 받쳐 있고요. 여기 나무 토막 있고요. 쟁반을 밑에 두고 초를 3개를 도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밑에 있게끔 이렇게 됐어요? 네, 이해가죠? 그리고 light the candle and start stopwatch. 캔들을 초를 이렇게 light 불을 붙여요. 그리고 stopwatch를 킵니다. 그리고 note pointer reading. 자, 포인터 리딩 뭘까요? 이젠 요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포인터가 가리키면서 나오는 1, 2, 3, 4라는 그 리딩이 되겠죠. 이거 독해입니까? 독해가 아니죠. 그냥 포인터가 읽혀지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걸 또 문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리딩이 왜 읽혀지는 거냐, 수동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셔야 돼요. Pointer reading at 1분 interval until the reading does not change anymore. 자, 포인터 리딩을 적는 거예요. 1이 나오면 1, 2, 3 이렇게 1분마다 인터벌을 갖고요. 그 리딩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독해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거 아니죠. 그냥 리딩입니다. 자, blow out the candle and plot a graph of pointer readings against time. 지금 여러분 내가 리딩이라고 했을 때 한글로 해석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리딩할 때 독해라고 하면 자, 너도 봐. 한글로 해석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독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리딩을 뭘 해석해야 될까요? 그걸 한글로 바꾸면 번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리딩 했을 때 알았어요?
아셨잖아요. 어떻게 아셨죠? 독해는 분명 아닌데 읽는 것도 책을 읽는 거라 생각하지 여러분 이런 읽는 거라고 말할 때 애매하잖아요. 하여튼 blow out the candle and pull out the grab of pointer readings against time. 캔들을 blow 바람 불어서 꺼요. 그리고 한 그래프 아시죠? 그래프에 포인터 리딩을 표시하는 거예요. 플롯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1, 2, 3, 4 시간을 적어놓고 시간에 비례해서 그 포인터를 표시하는 거죠. Repeat the experiment using rods made of different metal. 실험에 어떤 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 막대기를 여러 가지 다른 메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막대기. 이게 뭡니까? 아까 보았던 바늘, 뜨개질 바늘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The experiment makes it easier. 이것이 뭐랍니까? 이 실험이 더 쉽게 만들어주죠. Observe differences. 차이를 관찰하는데 expansion different metal. 다른 메탈의 팽창의 차이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팽창이 되면 열을 가면 팽창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증가하겠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돌겠죠. 바늘이니까. 돌면 이쪽으로 돌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 4 해가지고 팽창의 범위를 얘가 얼마큼 팽창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영어를 단순하게 단어장 암기하고 문법과 구문 독해나 끊어읽기나 뭐 직독직해나 뭐 이런 형식의 어떠한 수사적인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영어라는 건 하나의 알맹이와 같아요. 이 알맹이는 문화 또는 일상생활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컴플렉스 돼 있어요. 복합이에요, 복합. 이거를 단순하게 단어 리딩은 독해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대로 독해나 리스닝이나 회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러한 지문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의 방식에 가서 방식에 치중하시고 나머지는 다 독해와 리딩과 독해와 그 리스닝에 치중하셔야겠죠. 문법이나 단어장에 시간 낭비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복잡한 실험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